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1일 1분 루틴입니다. 오히라 노부타카 지음 황혜숙 옮김 센시오 출판사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손에 넣는다고 합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계획한 행동을 한 번 실행하긴 쉽지만 오랫동안 반복하긴 쉽지 않습니다. 4%에 속하는 사람들처럼 끈기가 있어야 가능하고 끈기가 있어야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며 발명가이며 건축가이며 천문학자이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천재였죠. 그는 여러 분야에 활약하고 30년간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 메모 분량이 수천 장에 달하는데 거기에 해부학, 천문학, 과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보고 느끼고 생각한 내용을 끈기 있게 메모하는 습관 덕분에 그는 뛰어나고 새로운 예술 작품들을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있죠. 토마스 에디슨은 빛이 오랫동안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000번의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전구를 개발해서 들인 노력은 도전은 또 굳은 의지는 엄청나게 컸는데요. 이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끈기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비슷한 시행착오 1000번이 쌓여서 마침내 전구 발명을 해낼 수 있었는데 이 1000번의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그는 일정량의 아이디어를 습관적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끈기와 더불어 반복하는 습관으로 1001번째 성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습관을 중요시했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재능이나 지식, 능력, 의지의 강도와는 무관합니다. 결국 계속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손에 얻을 수 있고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겠다고 정한 일이 실행에 옮긴 후 계속 해내고 그러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거라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실증을 잘 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서 또 어떤 일도 진득하게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실제로 무엇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방법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합니다. 저자도 끈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도 그랬고 다이어트도 그랬고 일도 그랬고 그래서 아내로부터 줏대가 없다라는 핀잔도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초로 한 코칭법을 알게 되고 그 코칭 연습이 끈기 있게 계속 못하는 자신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고민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를 끝까지 바꾸는 나로 바꾸는 그런 노하우가 생겨서 이 습관화 법칙을 깨닫고 이 노하우를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매일 1분만 투자하면 꿈이 실현됩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미래 앵커링을 실천하면 즐겁고 간단하고 매일 단 1분으로 당신이 계속하고 싶은 일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결국 습관을 들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하는 미래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기를 끝까지 해낸다면 당신의 꿈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1장은 나는 왜 결심을 하고 다짐해도 계속하지 못할까? 2장은 결심은 쉽지만 계속하는 게 어렵다고 하고요. 3장은 누구나 진심으로 끝까지 해내고 싶은 게 있고 4장은 매일 1분 나도 모르게 계속하게 되는 거 5장은 딱 10초만 실행하면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네요. 6장은 10초 실행을 조금만 늘려보고 7장은 이제 당신은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1장 나는 왜 결심하고 다짐해도 계속 못할까요?
하다 말았더니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일은 당장 그만두라고 하네요. 아무 일이나 습관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일, 의미가 있는 일을 습관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습관만, 끈기 없는 자신, 실증을 잘 내는 자신, 의지가 약한 자신을 책망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자도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별로 내키지 않거나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습관화하면 실패하고 자책만 불러오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계속하려고는 하지 말고 바로 포기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끈기 있게 계속하려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고 인생의 열쇠가 되는 일만 습관화라고 하네요. 이 인생의 열쇠가 되는 습관을 키 헤빗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걸 달성하기 위한 습관이라며 무조건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고 하네요. 습관화에 성공하면 또 계속하려면 그 일이 당신에게 중요한 키 헤빗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없애는 좋은 습관의 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요, 독서를 좋아했는데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책 읽는 습관이라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독서를 하며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책의 여백에다가 메모를 하고 내용을 읽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한 질문을 하고, 이런 좋은 습관이 20세기 후반과 또 21세기 초반의 정보기술 시대를 선도한 기업가이자 최대 갑부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좋은 습관은 행동을 자동화해주기 때문에 머리와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옵니다. 그 여유가 무엇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꿈이나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동을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 중요하죠. 습관화할 수 있으면 꿈이나 목표를 실천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중요한 건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적으로 둔 사람은 뭘 해도 잘 안 되죠. 나쁜 습관에 둘러싸인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습관화되면 피곤해서 안 할래가 아니라 피곤하지만 오늘도 조금만 해보자, 시간 없으니 못해가 아니라 시간이 없지만 조금만 써보자 라는 식으로 사고가 달라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타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최고층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최저층으로 곤두박질 치는데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들이 추천하거나 세간의 화제라고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고 내 것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좋은 습관은 꿈이나 목표를 더 빨리 실현해주는 든든한 아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내게 만드는 좋은 습관은 4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과 같은데요. 작고 간단한 행동을 잘 반복한다고 합니다. 성장은 등산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숫자의 움직임에 쉽사리 울거나 웃지 않는데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목적을 안다고 합니다. 작고 간단한 행동을 잘 반복하는 것. 끈기 있는 사람은 이 작고 간단한 행동을 잘 해냅니다. 그것을 저자는 작은 수레바퀴를 잘 돌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작고 간단한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결승에 도전하기 위한 첫 단추로 운동화를 챙겨 신고 동네 산책하기. 누구나 산책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바로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행동. 바로 신발을 신고 이 작은 수레바퀴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점점 붙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은 등산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장을 직선적인 것으로 인식하죠.
한 가지 행동을 하면 그에 비례해 바로 한 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존경하는 지인에게서 이 사실을 배우고 놀랐다고 하네요. 성장 이미지는 2차 곡선을 그려서 한라산의 능선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표고, 측량 지점에서 해발 고도로 한 걸음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쉬운데 하지만 그렇지 않죠. 산을 올라가다가 표고는 전혀 변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은 보행수고 결과는 표고고, 따라서 이 한라산의 1고지를 걷기 시작했을 때는 좀처럼 표고가 오르지 않지만 9고지, 10고지 걸을 때는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표고는 달라지죠. 무언가를 꾸준히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의 성과나 효과를 실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과는 2차 곡선이라는 사실을 있기 때문에 뭐야 계속해봤자 별로 달라지지 않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보답이 없다니 계속할 의미가 없어. 어라? 혹시 방법이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이에 반해 계속하는 사람은 결과가 2차 곡선처럼 훗날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해도 담담하게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더 큰 급성장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숫자의 움직임에 쉽사리 울고 웃지 않는 건데요.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미세한 숫자의 변동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변동을 확인하기는 해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네요.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자세히 그 부분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장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이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움직임은 갈팡질팡 행동과 습관을 조절하면 성과가 달라지고,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쉽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좀 더 넓은 시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연습을 쉰 날 잘 쉬어서 컨디션이 돌아왔다, 기력을 회복한 덕분에 내일부터 다시 분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쉬거나 계속할 수 없었던 날은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영양 보충 시간으로 받아들여서 무리 없이 이어나갑니다. 단순히 결승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에 감동하고 싶어서 그 행동을 계속해서 끝끝내 해내고 싶은지요?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맛보고 싶다는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이 맛보고 싶은 감정이 생기면 바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네요. 뭐뭐 해야 해 라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좀처럼 계속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 맛보고 싶다가 중요할까요? 무조건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고 목적을 잃지 않게 하는데요.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닐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꿈이나 목표를 향해 최적의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맛보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힌 순간 어느새 계속하고 싶었던 행동을 자연스럽게 끝까지 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맛보고 싶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중요시하면 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맛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미 계속하고 있는 미래의 자신을 미리 맛보는 것인데요. 습관적으로 미래를 맛보는 행위를 미래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미래 앵커링을 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2장 결심은 쉽다. 계속하는 게 어렵지. 도대체 왜 올라가지 못할까요? 무슨 일인가를 끝까지 하려고 했지만 왜 오래가지 못하고 습관화할 수 없을까요? 사실은 끝까지 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끝까지 해낼 수 없다고 믿고 귀찮다, 계속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세 가지 원인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인, 사실은 끝까지 해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자신에게 그 꿈이나 목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습관이었기 때문인데요. 굳이 계속하지 않아도 생활에 별 지장 없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의욕도 떨어지고 해내기도 귀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한 습관, 키 헤빗, 정말 계속하고 싶은지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을 파악한 후에 습관화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원인 두 번째는요. 자신은 끝까지 해낼 수 없다라고 믿는 거라고 하네요. 이에 해당한다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끝까지 해내면 어떤 미래가 올지 미리 맛보라고 주장한다고 하네요. 나아가 10초 액션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건데 단 10초만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자신감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뭔가를 성취한 미래를 떠올리고 뿌듯해하는 나 자신을 미리 체험하면 무력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도전이며 힘든 일을 해냈다는 자신감 앞에서 좌절은 옴짝달싹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한다 하지 않는다로 상황을 파악하고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을 만회하면 됩니다. 원인 세 번째는요. 귀찮다, 계속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누구나 10초라면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는 건 쉽습니다. 계속하는 게 어렵죠. 바로 이 미래 앵커링, 루틴 노트를 활용해 보는 건데요. 루틴 노트는 첫걸음 행동을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습관화 시트와 작심삼일 시트, 다음 단계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습관화 시트를 작성하고 두 번째는 습관화 시트를 보고 30초간 맛보고 10초 액션을 취하고 세 번째는 작심삼일 시트에 20초 안에 적는 것입니다. 맛보고 싶은 감정이 목표를 만듭니다. 이렇게 목표를 시각화하고 10초 액션 리스트를 습관화 시트에다 쓰고 맛보고 싶다, 맛보고 싶지 않다를 작성해 보는 것이죠.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뇌의 방위 본능 때문인데요. 뇌는 변화를 싫어하는 방위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일, 어려운 일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뇌가 처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작심삼일 시트는 3일에 1페이지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심삼일을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10초 액션으로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해낼 수 있다는 마음에서 출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전제로 바뀌는데 마인드 세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이 현실이 더 상황이 크고 그 다음이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제약 속에서 무엇을 할까 따라서 이 현실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3개월 이내에 토익 시험에서 730점을 따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해. 시간도 정신적인 여유가 없고 돈도 없고 원래 영어에 소질이 없고 기억력이 좋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잠잘 시간을 줄여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이건 무리야. 승진은 포기할 수밖에 없네. 이래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유보다는 그 상황이나 현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압도돼서. 하지만 이거를 순서를 확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을 어떻게 하고 싶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는 현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책을 자연스럽게 읽고 싶다.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제안이 할 수 있는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려면 시간도 정신적인 여유고 나는 지금 현재 없고 돈도 없고 원래 영어에는 소질이 없고 기억력이 좋지 않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선 지하철로 왕복 90분 걸리는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영어를 공부해보자. 전부터 읽고 싶었던 미국의 자전거 전문 잡지를 사서 한번 읽어볼까? 잡지를 읽으면 모르는 단어를 조사하면 토익 준비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 현상을 보고 그때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를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3장은 누구나 진심으로 끝까지 해내고 싶은 게 있다입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끝까지 해내고 싶은 무엇이 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생겨도 도대체 뭘 진정으로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해내고 싶은 일이 떠오를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므로 끝까지 해내고 싶을 때는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내 자신의 소리를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반면에 계획했던 일이 좀처럼 계속 못되고 작심삼일로 끝내버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심지어 학대하죠.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신과 싸우고 자신감도 없고 나 자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늘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는지요? 자기 자신의 세 가지 목소리인 머리의 소리, 몸의 소리, 그리고 마음의 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자신과 자신 사이에 좋아지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손에 넣고 싶은 습관을 들이는 바로 첫 단추라고 하네요. 불안감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부분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외로 중요한데요. 자신과 사이좋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 수는 없죠.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싫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중요한 건 늘 긍정적인 상태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감정의 현 주소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에이, 못해. 라는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와 같은 행동을 계속 하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부정적인 메시지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행동을 찾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만듭니다. 감정에 집중해서 루틴을 틔우는 행동 3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내 감정을 제대로 바라볼 때 계속할 수 있고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집중한 3가지 행동법. 1. 마음의 소리를 받아들이되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2. 내 마음에게 원래 어떻게 하고 싶었니? 라고 묻는 것인데요. 그 다음 끝까지 해내려던 일의 원점에서 나의 감정을 뒤돌아봅니다. 3.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시도해 봅니다. 4장 매일 1분이면 나도 모르게 계속하게 됩니다. 고작 메모 한 장으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루틴 작성에
루틴 노트 작성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완성형을 상상하며 설계도를 그리고 즐겁게 망상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맛보고 싶은지 제대로 확인하고 그 장면과 감정이야말로 당신에게 완성형 감정의 목표가 됩니다. 그 완성도가 제대로 될수록 실제 공사 행동에서 상당히 진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계속하고 있었다. 습관화 시트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습관화에 성공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1분 루틴 노트를 습관은 절반은 바로 내 것인데요.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고 계속해서 계속하고 또 계속 하고 싶은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최우선 리스트로 습관화 시트를 작성합니다. 루틴 노트는 매일 아침 1분이면 충분합니다. 30초 동안 습관화 시트를 바라보고 맛보고자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미래를 생생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10초 액션. 그 결과 작심삼일 시트에 적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고 그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계속하고 싶은 일을 적어봅니다. 우선 이거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네. 습관화하고 싶었어. 지금까지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계속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종이 왼쪽 빈칸에다가 나열해 보시는 거죠. 한 가지 항목씩 빈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당신이 이거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네? 습관화하고 싶어. 라고 희망한 사항을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세요. 산책, 근육, 운동, 달리기, 스트레칭, 명상, 정리정돈, 독서, 공부, 자격증 취득, 일에 대한 연구, 일기 쓰기, 가계부 정리하기, 블로그에 글쓰기, 다이어트, 금주, 금연, 절약,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인 생활, 자취, 구두 닦기, 편지나 이메일 답신 보내기 등이 있습니다. 계속하고 싶은 일에는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포스트잇에 열거해 나가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습관화하고 싶은 일이 제일 위에, 그렇게 습관화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열해서 아래쪽에 나열해서 순서대로 쭉 나열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내 인생이 달라질 만한 습관을 3가지 항목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우선 리스트로 습관화 시트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습관화 시트 작성 시간은 15분 정도 기준으로요. 아무리 길어도 30분 이내에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너무 들이면 시트를 만드는 데 만족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노트를 작성하는 목적은 행동을 끝까지 해내는 루틴을 갖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근두근 습관을 떠올리면 미래가 바뀝니다. 자, 습관화 7단계는 이렇습니다. 맛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장면 몇 가지 상상, 그 다음에 맛보고 싶은 감정 목표 적기, 감정 목표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시각화하기, 감정 목표를 맛보는 일기를 쓰기, 그 다음 많이 습관화하지 않았다면 맛볼 최악의 상황과 감정을 적기, 목표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10초 액션을 5가지 적기, 적은 10초 액션을 3가지로 추리고 이를 30분 내에 만들어서 임시로 완성해도 좋습니다. 습관화 시트는 이것이 끝입니다. 또 감정 목표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잡지에서 떼어서 사진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30분간 조깅을 계속하고 싶다 라면은 10초 액션 리스트는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간다.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 늘 달릴 때 듣는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맛보고 싶은 것은 어떤 점이 성취하고 나면 좋은지요. 마라톤을 완주하고 또 완주 후에 출전자들과 축하를 하고 있는 힘을 다 발휘해서 골이 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맛보고 싶지 않은 것들, 습관화를 못한다면 모처럼 나왔는데 도중에 무릎이 아파서 기권하거나 혼자 제대로 뛰지 못해 귀국해서 호텔방에서 잠만 자고 일부러 하와이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관광도 하고 싶었는데 라는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하는 거죠. 5장은 딱 10초만 실행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초,
목표를 달성한 순간을 상상합니다. 1단계는 매일 아침 30초 습관화 시트로 미래를 미리 맛보고 2단계는 10초 액션을 실시하고 3단계는 20초 만에 작심삼일 시트에 기입합니다. 매일 아침 30초 미래 맛보기. 마음의 소리는 기분이고 감정이고 욕구 같은 기분입니다. 이 마음의 소리를 구체화하는 질문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표정이고 어떤 기분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자 곧바로 10초 액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단 10초지만 해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꼭 10초일까요? 거기엔 5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 오래 못 가는 변명을 없애는 것, 또 반드시 성공한다, 간단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긴다, 다음 액션을 하기보다는 지금 액션을 이어서 더 하고 싶어진다 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10초 액션이 10초 정도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동의 장벽이 낮으면 귀찮게 여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10초 액션으로 자신감을 갖습니다. 자신감은 결과나 행동의 크기와 상관없이 얻는 거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해냈다는 경험과 그 횟수가 자신감을 만듭니다. 10초 액션으로 성공을 반복하면 자신감은 확고해지죠. 스스로 결정한 걸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고 성공 체험을 맛보는 걸 반복하면 자신감은 올라갑니다. 점점 무엇을 해도 잘 안 된다가 아니라 뭘 해도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마인드 세트를 지닌 다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루에 3가지 매일 액션하기. 지금 그대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좋지만 간단히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작심삼일 시트에서는 10초 액션의 강도를 조금 높여보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10초 액션,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간다. 이날은 안 신었고 그 다음은 신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더니 그 다음 날은 또 5분간 산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날은 달렸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다음 날은 비가 와서 집안의 제자리에 뛰기를 했다고 하네요. 5분 달리고요. 이렇게 점점 그냥 신기만 했는데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을 이용해서 루틴을 완성해 봅니다. 6장 10초 실행을 조금만 늘려보는 것인데요. 루틴의 가속도를 붙입니다. 지금 습관이 좀 쉬워졌는데 다른 걸 해볼까? 계속하는데 성공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소개하는 루틴을 가속화하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봅니다. 10초 액션을 5분 액션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올리는 거고요. 5레벨로 나누어 보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예를 든다면 1레벨은 처음에 영어 단어 3개 외우기였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2레벨에는 구문을 3개 외우는 걸로, 3레벨에는 리스닝 CD를 5분 듣기, 4레벨은 토익 600점 목표 참고서를 잘 한 장 읽기, 5레벨은 토익 기출문제 한 문항 풀기, 이런 식으로 레벨을 리스트로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거죠. 7자, 이제 당신은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하기 위한 요령이 7가지가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꿈이나 목표가 와닿지 않아 시작하지 못하고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고 급한 일정이나 일에 휘둘려 계속할 수 없다. 도중에 실증나서 매너리즘에 빠진다. 어느 정도 계속하지만 성과가 나기 전에 멈춰버린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 꿈이나 목표를 빨리 실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첫째, 꿈이나 목표가 와닿지 않아 시작하지 못할 때는 일단 이 감정의 목표를 향해 조금만 움직여보자고 나 자신을 다독이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불안이라 괜찮다고 하네요. 불안해서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 조금 더 해본다 라고 생각하고 불안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이전과 달리 계속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10초 안에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작은 행동을 의식하며 매일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루틴 노트를 자주 보고 한껏 미소를 짓고 지금보다 더 보면서 그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결과가 아니라 행동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 때는 어떨까요? 적어도 일주일 중에 절반 이상은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요. 2주 중에 열흘을 실천하면 서서히 행동으로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역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전의 눈높이를 낮게 잡고 일부러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로운 루틴을 추가하고 그래서 실천하면 처음엔 어색해도 1, 2주 계속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합니다. 인간의 뇌가 시야에서 얻은 정보 비율이 83%라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시각이 행동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네요. 해야 할 일에 대해 연관된 것들을 시야에 들어오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작심삼일 예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급한 일정이나 일에 휘둘려서 계속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의 약속을 수첩에 정리해보고 타인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자신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습관화는 한 번에 하나씩 합니다. 플랜 A, B, C를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랜 A는 아침 6시부터 이메일 뉴스레터를 쓰고 플랜 B는 아침에 보내지 못했을 땐 점심때까지 초안 쓰기. 플랜 C는 낮에 보내지 못할 때는 밤에 잠들기 전까지 쓰기. 플랜 D는 만일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지 못할 때는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메일 뉴스레터를 쓰기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해보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실증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실의 피해 법칙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매일 처음에 조깅하는 자신에게 감동했는데 어느 틈인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욕을 잃었다고 할 때 멋진 운동화를 과감하게 구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좋아 이만큼 투자했으니 계속해야지 라고 이렇게 힘이 생긴다고 하네요. 아니면 S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변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압력을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심리적 압력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죠.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심리적인 압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지지해주고 계속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휴일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계속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죠. 물론 루틴 노트는 하루에 1분이라도 매일 쓰기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처음부터 주말에는 안 해야지, 일요일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휴일을 정해둡니다. 중간중간 휴식을 넣는 편이 마음이 훨씬 편해지니까 원활하게 진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느 정도 이뤘는데 성과가 나기 전에 그만둘 때,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백화점에서 지금보다 2 사이즈 작은 옷을 입어보고 기분 좋아지고 싶다라고 정했다면요. 백화점의 점포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여기를 돌아다니다가 유명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는 건가? 라는 식으로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아니면 2 사이즈 작은 옷을 입고 강남 사거리를 활보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길거리 사진을 모아보는 것도 방법이죠. 루틴 노트는 물론 그 밖에도 당신의 기분을 고치해줄 사진, 영상, 음악 등을 모아대도록 자주 접합니다. 아니면 남의 성공담을 읽습니다. 더 생생하게 체험해서 마음이 설레게 하기 위해 누군가의 성공담을 읽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성공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성공 전과 후에 변화된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보는 것이고요. 또 평소와 다른 시간에 장소를 경험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인데 다른 곳에 온 것처럼 느껴질 때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체험을 통해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소 다른 시간, 장소를 체험하면 자극이 되죠. 어중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뻐해 줄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당신의 루틴 노트에 적은 목표에 도달하면 가장 기뻐해 줄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응원을 해달라고 부탁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등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미소와 용기가 주는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관을 추가합니다. 버리고 싶다, 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하고 싶은 습관에 주력하면 나쁜 습관을 덜 의식하게 되고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또 꿈이나 목표를 빨리 실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합니다. 행동을 차례차례로 습관화할 수 있게 된 시기,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단계인데요.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게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건강관리, 아니면 자격증 따기, 인간관계 구축, 새로운 기회 발굴, 중장기 계획 오락입니다. 이처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긴급한 일이 생기면 자꾸 미루게 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즐거움을 주는 일에 지고 말아버리죠. 당신에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습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이 기회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가 루틴을 만듭니다. 마음의 소리는 실현됩니다. 진심으로 실현되죠. 나 자신의 욕구와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루틴 노트입니다. 루틴 노트는 마음의 소리에 다가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 루틴 노트에 10분 활용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습관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록을 보시면 끝까지 해내게 만드는 1일 1분 루틴 노트에 대한 샘플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요, 꿈이나 목표가 잘 와닿지 않아서 시작도 못하고 열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 때, 급한 일정이나 일에 휘둘려 계속 못할 때, 실증이 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그만두고 싶을 때, 어느 정도 이뤘는데 성과가 나기 전에 그만둘 때, 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을 때, 꿈이나 목표를 빨리 실현하고 싶을 때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 이 책과 예전에 제가 소개한 탄력적 습관, 요거랑 두 권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다른 점은 먼저 미래를 앵커링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앵커링을 한 다음에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기울여서 미래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한 번씩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아가라고 용기를 주는 책이라서 뭔가를 새 학기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